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6일 BC주 수상과 주택부 장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량 부족을 단기 임대 숙박업 단속으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BC주 수상 데이비드 에비는 주거비가 저렴한 곳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으며 단기 임대가 이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 월요일 BC 주의회에서 첫 번째 독해를 통과했으며 지방자치 조례 규정을 위반하는 집주인에 대한 벌금을 하루 1,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단기 임대 플랫폼에 등록하는 매물은 지자체 시청에 요구하는 사업자 등록증과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안으로 지방자치인 시청에 더 많은 법 집행 도구를 부여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시청은 또 다른 수입원이 생길 것입니다. BC주 장관 라비칼로는 이 규정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서 단기로 여러 유닛을 임대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러 개의 매물을 보유한 집주인들이 장기 임대가 아닌 단기 임대로 큰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계속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BC주 정부는 일일 활성 단기 임대 매물이 약 2만 8천 개가 있는데 이는 1년 전보다 20%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공무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16,000개 이상의 전체 주택이 1년 중 대부분 단기 임대 목록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단기 임대를 할 때 주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10,000명 미만의 커뮤니티 또는 휘슬러, 토피노와 같은 14개 리조트 커뮤니티는 제외된다고 말합니다. 더 자세한 지역은 더보기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단기 임대 플랫폼으로 유명한 에어비앤비는 이것이 주택 공급량 부족을 위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에어비앤비는 자사 플랫폼을 통해 부동산 가격이 비싼 도시 거주자들이 주택 담보대출 상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단기 임대가 전체 임대료 인상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캐나다 에어비앤비의 정책관리자인 알렉스 하웰은 새로운 규정이 해당 지역에서 생활을 유지하려는 부동산 소유자와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C 정부가 제안한 법안은 BC주의 주택 문제를 완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며 대신 BC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고 BC주 내에서 여행하는 수백만 명의 주민들의 여행 비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집주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관광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BC주의 에어비앤비 목록이 전체 주택수의 1% 미만을 차지하고 모든 단기 임대가 시장에 나와도 필요한 집 공급이 해결될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과 임대 플랫폼으로 유명한 에어비앤비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BC주가 새로 제안된 단기 임대 규정을 어떻게 감시할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말까지 BC주 호스트 및 플랫폼 등록부를 구축하고 이 규칙이 준수되도록 BC주 단기 임대 법규 준수 및 집행 부서를 출범시킨다고 합니다. 불법 단기 임대를 수색할 집행팀에 대한 세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BC주 주택부 장관인 라비 칼로는 전 빅토리아 경찰서장인 스콧 맥그리거가 이끄는 10명으로 구성된 주택 임대차고 집행팀과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속 방법은 온라인 임대 플랫폼에 올라오는 집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시작하여 아마도 임대를 하는 집주인들은 사찰을 당할 것 같습니다. 주인이 살고 있는지 아닌지 누군가가 지켜볼 것입니다. 자, 그럼 단기 임대 단속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은퇴하시고 단기 임대로 수익을 얻어 생활하시는 분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집을 팔거나 장기 임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니면 단기 임대를 위해선 집주인이 거주하고 이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분들도 벌금을 피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왜 집주인들이 단기 임대를 선택하고 있는지 주정부는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임대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집주인은 보호해주는 법적 제도가 부족하여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 임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집주인의 퇴거 명령을 법적 절차대로 한다면 세입자는 나가야 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집주인이나 렌트비 인상을 많이 할 경우 주정부에 신고하면 세입자를 도와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비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세입자 또는 밀린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해 사라져 버릴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바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를 받을 수도 없고 그대로 손 놓고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로 집주인들은 장기 임대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인 토론토 지역부터 소규모 건축사들이 해고 통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경제 상황인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을 감당할 회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부족한 집을 늘리려면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집을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 이미 지어진 단기 임대주택을 장기 임대주택으로 늘려 집 부족 현상을 해결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현재 제가 몇 년 전에 집을 구매한 시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어서 분양사마다 할인해주거나 옵션을 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 분들은 4년에서 5년 뒤 완공될 하이라이즈 콘도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수요자들은 높은 이자율과 집가격 상승으로 이미 지어진 집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입니다. 그럼 렌트 시장으로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이것을 주정부는 알고 단기 임대를 장기 임대로 늘려 임대 시장을 조금이나마 늘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렌트비가 더 오를 듯합니다. 현재 집주인들은 법적인 렌트비 인상률보다 더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집이 없으니 세입자분들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힘들면 크레딧 카드 사용을 줄입니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으니 현재를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클리닉을 방문하는 분들의 카드 내역을 보면 현금이나 데비카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움직일지 지켜보면서 미래를 단단히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